머니쇼입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주시장은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언제나 투자기가 있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법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돼지는 언제나 잡아먹힙니다. 욕심 많은 돼지가 되지 마시고 이 코너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소장님, 이 외국인 시속 게임. 네. 외국인은 근데 8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8거래일째 매도 우위라는 것은 아마 어닝 시즌을 실적 발표와 함께 주식을 파는 세력이 많다. 통상 기관들은 실적 발표 이전에 주식을 사서 실적 발표 직전이나 또는 실적 발표일 직후를 거쳐서 대개 단기 차익 실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든 펀드가 모든 포지션을 다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다가 조정 후에 다시 되사는 이걸 반복하는 패턴이 어닝 시즌마다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기관 투자가가 8개월 연속 매도라고 해서 그야말로 셀 코리아로 떠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넌센스. 오늘 장에서의 차화정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제 주도주로 가는 장세가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하는 장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차화정 주도 흐름 계속될까요? 과거만큼 이제 실적 내기는 어렵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차화정이 실적은 여전히 잘 내고 있지만 기대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은 주가는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기대 수준에 앞서가기 때문에 앞서간 주가가 뒤돌아보니까 못 따라오더라. 기대 실적을 믿고 앞서갔던 주가가 뒤돌아보니까 실적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치하고 있다면은 주가도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화정은 실적은 매우 왕성하고 잘 나오고 있지만 지난 1분기 실적보다는 지금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보다 2분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는 더욱더 올라왔는데 먼저 앞서왔는데 여기서 멈칫거리고 있으니까 주가가 지나치게 왔나 하고 다시 되돌림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3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 리포트가 재수정 작업을 거쳤어야 방향을 다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둔화된 것은 아닌데 속도가 줄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만약에 너무 앞서가 있다면은 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은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 매도 공세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점입니다. 다만 이 속도에 따른 조정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LG화학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G화학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였잖아요. 오늘 급락을 하고 있네요. 예, 이것이 이제 노출 효과죠. 재료가 노출되면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형태인데 LG화학도 마찬가지로 화학주 주도주 중에서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보다는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줄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주가가 앞서왔던 주가가 밀리는 것은 LG화학이든 호남석유화학이든 다른 일반 화학주들도 다 마찬가지 현상이고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성장 동력이 살아있다든가 또는 이 화학 업황 둔화에 대해서 다른 성장 동력을 다 갖추고 있다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신성장 동력을 열심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조정 기회는 올라타지 못해서 초자가 기다리던 투자자한테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 오늘 업종 중에서 조선주를 주도로 좀 운송장비 업종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현대중공업 오늘 어닝 쇼크를 맞아서 마찬가지로 급락세입니다. 현재 5%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조선업황 좋게 보셨잖아요, 소장님은. 그 조선업황은 수주요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조선업의 실적은 과거 3년 전에 수주했던 배가 이제
공사가 끝나고 인도하면서 나오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3년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3년 전에 주문받은 배가 나가면서 나오는 실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가가 올라가서 철강 가격이 올랐다면 마진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주문받는 배의 실적은 3년 후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선업황은 아직까지는 고잉,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실적은 단기적인 이 실적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매 패턴도 역시 실적 노출 효과,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노출될 때는 항상 5% 내지 10%의 조정이 있을 정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예. 보고 계시는군요.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죠.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현재는 아까 상승을 반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 5월에 전력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로 3만 원 선까지 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최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규제가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합세네요. 26,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공기업들,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것은 경기 방어주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안정적인 배당을 준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항상 방어적인 그 종목으로 일부 포지션을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뭐 보수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긴 하긴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가지고 있을 메리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전기료 인상에 목을 메고 있지만은 사실 전기료 인상 5% 한다고 해서 당장 투자자한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년째인가 3년, 지금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배당을 한 번도 못 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은 한국전력에 투자해서 투자가들이 무엇을 바라고 한국전력에 투자합니까? 지금 현재 당장 금리 인상이 무산됐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금리 인상 하겠다 그러면 다시 반짝하고 올라가는데, 물론 모멘텀 플레이, 단기적인 이 게임으로서 하는 것은 뭐 모멘텀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도대체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식이라면은 모멘텀 플레이 곁에 매달릴 필요 없이 그 에너지로 다른 좋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훨씬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주가는 갑갑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라면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매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주식입니다. 네. 황제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들이 오늘 동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영풍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난달에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상승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영풍으로 본다면은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의 그 대형 고가주 황제주라는 것은 주당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이런 그 주식 수가 매우 작은 그런 주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식들은 그야말로 수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업황을 가지고 예측한다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가치 개입이 다른 종목들이 또는 성장주들이 랠리를 한창 펼쳐가고 있는 동안에 소외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 해서 급속히 초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투자자가 확신을 가진다면은 그냥 사놓고 저평가 상태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어느덧 갑자기 오릅니다. 그렇지만은 단기 플레이하는 사람이 그 주식을 타이밍을 보고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가서 허구한 날 보초 쓰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것은 수급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 묻어놓을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죠. 모멘텀 플레이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현재 이 시각 시황 함께 정리해봤고요. 다음 순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식 투자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얘기죠. 주식 투자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싸게 파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자마자 주가가 오르면은 한 사람은 손해를 본 것 같고
산 사람은 이익을 본 거고. 그러니까 매매 거래 당사자와 비교하고 또는 나와 시장과의 거래를 비교한다면은 내가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판 사람이 손해이고 시장이 손해이고 내가 이익이고 내가 사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판 사람 이득이고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해서 제로섬 게임이다. 너 나 둘 중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러한 게임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넌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 투자는 영원히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영원히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기업이 영원히 상승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출발 이래로 지금까지 끝없이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넌제로섬 게임이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아무도 패자가 없이 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투자자들은 단기 트레이딩 게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고 퇴출당하기도 하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는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진리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이야말로 그 해당 업종 내에서 제로섬 게임입니다. 경쟁력이 가장 강한 기업이 최후로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도태된다. 왜냐? 최고 경쟁력, 최고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은 누구나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성장하고 나머지 기업은 다 도태되고 맙니다. 그래서 1등 기업, 시장 점유율이 지금 가장 큰 기업이 앞으로 결국은 시장을 다 잡아먹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퇴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등 기업에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줍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최종 성장이 되기 때문이죠. 2등 이하 나머지 기타 기업들은 결국은 모두가 도태될 기업이기 때문에 할인 가격,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실질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현재의 업황 내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로섬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남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업종 내에서 동일업 내에서 가장 치열한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데가 바로 IT 섹터입니다. 기술주 섹터. 이 기술주 섹터에서 제로섬 게임에서 최후의 성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전 세계 IT 시장에서 최후 성자로 일찌감치 점 찍은 회사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금 모바일 인터넷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모든 IT 기기를 애플이 다 잡아삼킨다. 결국은 애플의 제품만 남는다. 하고라고 예상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창조적 파괴, 애플의 새로운 제품의 창조를 위한 다른 제품들을 파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플이 지금 성성성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애플이 미국을 다 먹여 살린다.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아니라 United States of Apple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미국을 GM사가 자동차를 해외에서 팔아서 미국을 먹여 살렸고 GE사가 기계를 해외에 팔아서 미국을 먹여 살렸고 코카콜라가 콜라를 해외에다가 팔아서 미국을 먹여 살렸고 맥도날드 햄버거 하우스가 햄버거를 전 세계에 팔아서 미국을 먹여 살렸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를 팔아서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이제 애플이 다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United States of Apple 이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IT에 대한 최후 포식자, 성자가 되고 그런데 최후의 성자 혼자만 살아남을까요? 아프리카의 밀림의 정글지대에서 사자가 다른 동물들 다 잡아먹고 나면 사자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애플과 같이 IT 기업에서 제로섬 게임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한 기업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리고 또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 느낌상 그렇다고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지 결국은
한 개 기업만이 살아남지는 않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개 기업이 시장을 많이 점유해서 마켓 셰어를 크게 확장한다는 것이지 결국은 경쟁사가 있어야 이 회사가 신제품을 혁신을 하고 경쟁사가 있어야 이 회사가 크는 것이죠. 경쟁자가 없으면 이 회사도 결국 도산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애플과 기타 IT 업황에서 애플 대 기타 2등 이하는 전부 다 기타로 취급하는 이러한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과장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지난 5년간에 애플과 삼성, 와우, 지금 2005년도에는 이 녹색이 삼성입니다. 빨간 것이 애플이고, 지금 현재 애플이 대장이 됐지만 5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대장이었네요. 이 대장이 5년 동안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렇다고 삼성이 잠자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업 혁신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애플의 기술 혁신, 천재적인 CEO 잡스가 기술 혁신을 주도했기 때문에 어느 날 시장이 엄청나게 치솟았군요. 지금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400조가 가까워집니다. 삼성이 100조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애플은 무려 400조에 가깝습니다. 기업 규모가 삼성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삼성의 4배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비싸게 기업 가치를 매겨주는 것이죠. 애플은 앞으로 삼성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IT 기업을 다 집어삼켜버리고 다 도산시키고 혼자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과대망상일 정도로 성장 속도가 승승장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스마트 시장 독주로 1등 기업의 프리미엄, 이 현상은 애플뿐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도 1등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은 항상 비싸게 매깁니다. 그래서 1등 기업의 프리미엄이 그만큼 비싸게 매긴다면은 그만큼 반대로 2등 기업의 디스카운트가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2등 기업은 실력 이상으로 실력보다 훨씬 더 못하게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치의 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1등 기업이라도 그만큼 더욱더 비싸게, 끝없이 비싸게 매길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2등 기업이라면은 영영 그냥 도태될 기업처럼 헐값으로 매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가치평가이고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폰, 아이패드 이 추세로 본다면은 애플은 끝없이 성장할 것 같고 시장은 다 아이폰, 아이패드에 다 흡수가 돼가지고 애플의 천하통일이 곧 다가올 것 같다. 지금의 우길성천하는 기세나 주가 차트를 본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애널리스트들이 일제히 애플의 주가를 상향 리포트를 다 내놨군요. 기존에 400달러가 목표점이었다고 하는데 400달러가 넘었으니까 500달러, 520달러가 적정 가격이다. 마구마구 가치를 올리는군요. 미국 애널리스트나 한국 애널리스트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목표가 따라서 올리는 것은 똑같은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 애플이 끝없이 성성장구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다 죽어 나자빠질 것인가? 그러나 애플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애플도 한 방이면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창업 CEO 잡스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회사가 거의 혼자 독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잡스가 죽고 나면은 애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지금 생사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요거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플처럼 창업자 한 사람의 혁신적인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해서 회사하는 회사는 그 창업자가 유고 시에는 회사는 순식간에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싸다고 해서 끝없이 비싸질 수는 없다. 언제 한 방에 나가떨어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CEO가
어떤 사람이 바뀌더라도 조직의 큰 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CEO를 수시로 교체하고 새로운 혁신을 하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는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조업 기반이 매우 탄탄하고 IT의 제조 영역이 굉장히 광범하게 기초 실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제조 기업이 없는 애플사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 조직력이 애플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력이 훨씬 더 탄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2등 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애플의 독주에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거 역시 시장이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저평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애플이 1등 기업이 돼서 지나치게 고가로 매긴다면 삼성전자 2등 기업이 와우, 삼성전자를 2등기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애플의 실력에 비해서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2등 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할인 요인이 지나치다면은 이것도 역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등 기업과 2등 기업이 가격 갭이 크게 벌어져 있을 때 이때도 역시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주식게임은 제로섬 게임이다. 여러분이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서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남을 게임을 하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넌제로섬 게임, 누구나 다 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신다면요. 그렇듯이 기업도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 1등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오, 무서운 얘기군요. 그렇지만 2등도 기억을 하고 살아남습니다.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있어야 1등 기업도 빛이 나고 2등 기업, 1등 기업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1등 기업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프리미엄을 매긴다면, 지나치게 비싸게 매긴다고 하고 2등 기업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헐값으로 가격을 매긴다면 이건 역시 가격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이 2등 기업이라고 해서 저평가 영역에 있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비교해서 삼성전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추천 종목이, 무학이네요? 무학. 네. 소주 회사죠? 네, 소주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추천 종목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내수주 여쪽 화장품 ODM 업체 이제 코스맥스를 예. 추천해 드렸었는데 뭐 주간 동안의 가격 흐름 자체는 뭐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빠지지도 않았고 오르지도 않았고. 근데 최근에 그때 항상 모멘텀이 그 화장품 쪽에서 ODM 업체에 약간 매력을 강조를 시켰었고, 최근엔 또 코스맥스와 같은 경쟁 업체를 할 수 있는 한국 콜마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 뭐 계속적으로 중국 내수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 업종의 내수주는 강세를 보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간 동안에 한 보니까 지금 약간은 그 이틀 정도 어제 그저께 가격 조정이 좀 있었는데 일부 투신 쪽에서 한 6만 주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액의 약간 주가 그래도 52주 신고가를 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수주의 특징이 뭐 이렇게 상승 각도가 빠른 각도가 아니라 완만하게 성장하는 성장주 개념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가격 흐름이라든지 목표가는 변함없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속 보유 의견입니다. 예, 오늘 추천주는 무학인데, 무학소주죠, 무학소주. 예, 소주. 예, 부산 경남 지역 시장, 시장 1위 기업이고, 예, 그렇죠. 소주는 각 지역마다, 서울에는 진로소주고, 각 지역마다 그 지방의 시장 독점적 지배를 가진 회사들이 있죠. 이 무학소주는 부산 경남 지방에
아주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학이 최근에 실질 기업 가치가 특별히 투자 포인트로서 추천할 만한 메리트가 좀 커진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크신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 지금 국내 소주 업체 중에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면은 가장 지금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예. 점유율로 봤을 때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진로 그리고 하이트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합병을 했죠. 예. 무학 같은 경우는 전국 점유율로 치면은 10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 점유율은 워낙 이제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이제 흐름 자체가 계속 좀 좋았다는 거. 약간 이제 그 무학이 이제 원래는 경남 창원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2007년도에 업계 최초로 요새는 좀 이 저가 소주가 많이 나옵니다만 16.9도짜리 이제 좋은 데이를 출시했는데 원래 사실 부산 경남 쪽이 이게 바닷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억센데도 오히려 좋은 소주의 반응이 그러니까 저가 소주가 되겠죠. 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회사가 2008년도부터 좀 돌아서는 영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작년에 원래 이 회사가 이제 대선 주조가 상당히 그 경쟁사였습니다. 예. 원래 부산 대선 주조 같은 경우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그 경쟁회사를 볼 수 있는데 대선 주조 경영난이 안 좋아가지고 그 틈을 틈타서 이 무학이 부산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학은 대선 주조에 비해서 부산 마켓쉐어 점유율을 50% 이상 돌리면서 예. 약간 이제 그 계속적으로 원래는 창원만 기반하다 지금은 이제 창원보다는 부산이 훨씬 큰 도시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 캐파 자체를 늘려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여타 앞에 우리가 업계 1위라든지 2위의 소주 회사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국순당이라든지 보혜양 쪽으로는 주류 업체들이 거의 잘 안 갑니다. 예. 근데 요 종목이 워낙 좀 요새 그렇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공격적인 그 부산 시장을 공략하는 그것이 약간 지금 현재 무학의 주가를 만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시장에서 순식간에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점령을 했다. 예. 이 때문에 실적이 급속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조금 창원 쪽에서 원래 하는데 이 예. 경쟁사의 이제 턱을 톡톡히 봤습니다. 예. 이 경쟁사가 대표적인 이제 시원소주라고 발매가 되는 대선 주조였는데 대선 주조가 2008년에 경영난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휘청했습니다. 예.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이 무학에서 나온 브랜드가 이제 좋은데입니다. 대표적인 그 브랜드가 좋은데인데 무학은 브랜드 자체를 약간 경상도의 어감에 맞게 약간 사투리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폭발적인 그 인기를 하면서 부산 쪽 점유율 98%까지 땡겼다가 예. 최근에 이 대선 주조가 이제 약간 그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주조가 이제 그 부산에 있는 토종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이 BN 그룹이 대선 주조를 인수하면서 지금 대선 주조도 바짝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선 주조 무학의 경쟁 구도가 오히려 무학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물류 비용을 확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올해 실적이, 예. 지금 현재 급속히 좋아진 실적이 계속 진행 가능한지요? 일단은 뭐 제가 소주 회사들은 보통 영업이익률이 좀 한 2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원 팔에서 20원 좀 남는 회사인데 지금 제 소주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매년 한 2008년도부터 좀 돌았었고 연간 기준으로는 한 300억 정도 이익이 나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도 대략적으로 한 매출이나 영업이 한 30년 증가했고 분기별로 제가 보니까 지금 1, 4분기, 2, 4분기 분기별로 이 한 2008년 이후부터 매년 한 190억, 200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씩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갖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이제 부산 쪽에서 그 대선 주조가 치고 오니까 대선 주조도 이번에 그 약간 저가 소주를 만들었거든요. 브랜드를 좀 바꿨더라고요. 그 즐거워해하고 그리워해라는 그런 약간 토속적인 브랜드를 내밀면서 다시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부산의 점유율을 회복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무학에서 돈이 많다 보니까 한 1000평 규모의 부산에다 이제 물류센터까지 확장을 하면서 공격적인 런칭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도 제가 보니까 연 한 10% 정도 성장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주가가 지금 한 13,000원 정도 이 회사는 자본금이 54억인데 액면가가 200원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EPS가 대략적으로 한 1245원 정도 나오니까 포가 한 10일 정도 나오거든요. 예. 10일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3,000원 정도니까 지금 연 10%의 성장률 그리고 분기별로 지금 계속적으로 캐파를 늘려가기 때문에 뭐 지금의 상승 속도는 천천히 가지만 한 16,000 이상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식품회사들의 그 시장 평균 PR이 대개 15배, 16배, 뭐 이 정도로
시장의 일반 제조업 평균 PR보다 훨씬 비싸게 매겨지고 있죠. 예. 이것은 그만큼 이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이다라는 그 경기의 변동성을 별 타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회사의 PR은 현저히 지금 저평가 상태네요. 실적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언제 시간이 되듯이 소주 회사, 주류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잘 보신다 그러면 유의도록하게 지금 추세가 한 2008년 살아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약간 저평가하면서 성장성이니까 저는 사실 저평가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뭐 항상 계속 올라갈 때는 저평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한국 성장성을 많이 보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대선 조조와의 그 경쟁 구도 자체가 오히려 그 부산에서의 캐파를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오히려 다시 대선 조조한테 부산 재미를 뺏길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대선 조조와 이 무학소주 경쟁률이, 그 마켓쉐어 점유율이 3대7로 지금 무학소주가 훨씬 우위에 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혹시 일본 사람들이 대거 와서 많이 소주를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본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진 때문에 전부 다 부산에 와가지고 아파트 사고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 소주를 많이 마시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거 본다면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프리미엄을 좀 줘도 되겠네요. 일단 뭐 일본 제가 아직 요새 저도 원래 고향이 그쪽이라 뭐 네. 가까이 했는데 일본 분들이 와서 소주를 먹는 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은 네. 지금 뭐 수치로 나오는 우리가 캐파 자체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시겠지만 소주 산업 자체가 원래 경계를 안 탑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마시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마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약간 지금 현재 퍼가 제가 10 초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통 갖고 오는 내수주들이 이 상승 탄력이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매출 성장 속도 그리고 대선주주와의 경쟁이 오히려 이거는 시너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뭐 이 회사는 그 소주 회사니까 사실상 실적 변동이 거의 없고 과거 경험도 그랬었고 예. 별로 실적에 대한 변동성 리스크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크는 하나 있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학이 부산 쪽에서 점유율이 가장 사실은 4를 걸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비행그룹이 대선 주주를 인수하면서 비행그룹은 전형적인 부산 토속 기업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의식이 약간은 대선 주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리스크 요인이고 근데 아까 제가 통으로 말씀드릴 때 전체적인 캐파는 어차피 경쟁 구도 자체는 둘 다 윈윈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 평가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건 뭐 솔직히 소주 회사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말이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소주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LNS 파트너 하창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게임은 단기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제로섬 게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한다면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기업의 경쟁력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1등 기업이든 2등 기업이든 둘 다가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경쟁구도 사회에서 성장하기 때문이죠. 지금 IT 업황에서 제로섬 게임이 가장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IT 업황 중에서 모든 업황 IT 기기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이러한 모바일 인터넷 쪽으로 다 흡수가 된다.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애플사이고 애플이 최종 성장이 되고 다른 모든 기업을 잡아먹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 혼자만 살아남는다는 심리적인 작용으로 주가는 천천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2등 기업 삼성전자는 주가가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할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 경쟁력이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삼성전자가 조직력과 제조 기반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어쩌면은 어느 한순간 애플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플의 과도한 평가로 인한 과도한 프리미엄,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과도한 할인 가격이라면,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면 이럴 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